일본의 경제 침략에 분노한 국민들이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주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불매 운동 어떻게 봐야 할까요? 효과는 있을까요?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가 아주 요즘에 핫한데요. 일본산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소개하는 사이트인데 아주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일본 관광 취소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고 있는데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환불, 수수료 물죠. 그래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데 일본의 몇몇 조그마한 지방 소도시들은 일본 관광객 취소가 되면서 벌써 좀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그 일본 제품 판매하는 회사들은 별로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했다가 아주 지금 큰 반발을 사고 있고요. 후지TV 논설위원회라든지 하는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결국 방송했던 그 사이트는 지금 내려갔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보죠. 기왕이면 이번 기회에 더 영향력 있게 뭐 우리의 힘이라고 하기엔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민들이 점점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몇 달 후에는 일본이 그런 저희 나라의 공격적인 의견을 다시 철회하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불매 운동을 더 해야 돼요. 더 강하게. 전 세계 언론이 아베의 경제 보복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 일본 불매 운동 계속 해가지고 세계 언론이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일본 불매 운동 계속합시다. 예, 자 장성철 소장. 네. 자발적인 불매 운동 막을 수는 없죠. 해야죠. 예. 때로는 감정적인 대응도 아주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에 대해서 아주 경제적인 보복과 침략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저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하게 해도 상관이 없다. 예.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지TV에서 예. 뭐 문 대통령 탄핵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후진 TV다. 정말 후지다. 볼 필요도 없는 TV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후진적이죠. 차지원 교수, 장성철 소장이 차지원 교수 수법을 약간 썼는데. 그런데 불매운동 효과가 있기는 있을까요? 저는 뭐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뭐 일본이 지금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런 이 소위 말하는 짓거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DNA를 갖고 있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본의 이런 이 지금 어이없는 처사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상당한 결기를 보여주는 측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도 하고 일본 관광도 안 가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본에게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갖다가 그 실천에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판넬에 투트랙이라는 말을 썼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 모든 이 사회의 분위기가 이 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정부 당국은 이러한 분위기와는 나름대로 거리를 두면서 상당히 냉철하게 그리고 대범하게 이 지금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좀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준, 지금 노노재팬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아주 뜨고 있는 그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일본 제품 뭐 사지 말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나라 제품에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일본산 제품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을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담담하면서도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의외로 그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주부들이 그것도 일본 제품이었어 이렇게 예. 다시 재발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과거처럼 무슨 일본 제품을 갖고 와서 부수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실은 뭐 중국이 사실 우리에게 그런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드 때 관광객들 안 보내고 네. 아주 철저하게 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저는 사실은 철저하게 국민의 판단력과 국민의 시민의식으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시민사회는 굉장히 안정돼 있고 한국에 사는 일본인도 굉장히 안정돼 있거든 사실은. 예. 일본의 극우 정치인, 일본의 몇몇 언론들이 그런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제발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이걸 뭐 자기의 정파 이해로 가져가려고 하는 순간 이것은 국민이 안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공감합니다. 또 국민이 일정 수준에 과하다 그러면 스스로 이것을 내려놓을 것이다는 기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 그래야만 순수하게 일본이 한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고 또 그렇다고 일본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현재 이 방식 조용하면서도 정말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말은 연대 이런 운동들이 저 효과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윤기찬 대변인 보시기에 일본 얼마나 아플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소매 물품의 경우에는 일본산이 한국산, 국산보다 좋다는 인식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죠. 예, 지금은 이미 이제 뭐 물품의 어떤 품질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이 불매운동이 사실은 국산 품질이 더 좋다 이런 쪽으로 저 긍정적인 효과로 가면 사실상 일본 제품을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지속됐으면 좋겠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정치권이 이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연스러운 국민의 운동이면 이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일부 일본 측에서 뭐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이런 부분 나오는 것은 한국 국내의 분열을 의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 전혀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은 지금 국산 볼펜 들고 있는 거죠? 예, 모나미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패널들 의견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그 일본이 지금 악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악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민주당 뭐 어떤 토론회에서는 뭐 깡패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악당의 모습을 대외 정책에서 보이고 있지만 그 악당도 항상 앞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누가 돌아보느냐? 국민들의 여론을 계속해서 본다는 거죠. 이게 그 외교에서 양면 게임 이론이라는 게 국제정치학에서 있는데 결국에는 외교의 한 모습만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뒤를 돌아보면서 국내 여론을 계속 본다는 거죠. 그 국내 여론을 결국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불매운동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 지금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일본이 강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압박하는데 그 대신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은 민족주의로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일본 내 여론은 민족주의가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다. 결국 아베를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박원석 의원께서는 불매운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국민의 자발적인 뜻이고 움직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요. 정부나 정치권이 이걸 뭐 섣불리 이용하려고 하거나 평가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차분히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일종의 이제 정보 공개 운동, 소비자 운동의 모습까지 띄고 있는데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바라자면은 일본 사회 내에도 이른바 양심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본 시민 사회에 그쪽과 이제 연대해서 한일 시민 사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말씀드리고 싶고 불매 운동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저는 뭐 정치적 효과 내지는 이제 국민 인식 환기 차원의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사드 때 이 중국의 불매 운동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효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우리 주일 대사를 불러서 항의라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끊고 아주 무례하게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 한국 측에 무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후지TV, 일본의 아주 극우 계열 산케이 신문 계열입니다. 거기에 논설위원 히라이 후미오라는 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 이따위 발언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깐 들어보실까요? 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国際法違反の状況を是正するものでないということは、以前に韓国側にお伝えをしております。日本の取り付く島のない態度に韓国の財界人はもうムン・ジェインに辞めてもらうしかないと言ったそうです。経済破綻の危険性を突きつけられた韓国の与党議員がムン・ジェインを切る、崩壊しつつある今の日韓関係を救う方法はそれしかありません。 예, 차지영 교수. 예, 먼저 히라이 논설위원. 네. 저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일본 산케이 신문에 예.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고요. 예. 그리고 정치부장도 했고, 그러고 난 뒤에는 지금 일본의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 계열의 이 지금 이 인터넷 이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자신의 코너를 운영을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짤방 같은 것도 좀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름대로는 본인이 상당히 산케이 신문이라는 게 상당히 거구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보여왔던 그 여러 가지 보도 행태 자체도 상당히 일본의 이익이라면 맹종에서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저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화면 자체를 문제가 되니까 지금 후지TV에서 은근슬쩍 내렸다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아마 지금 본인들이 지금 그 뱉어놓은 말이 상당히 이 상대국한테는 결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것을 지금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최경철 의원, 어떻게 저런 자를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언론인들이 참 다양하던데요. 제가 일본 언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적이 많습니다. 예. 그냥 우리나라에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일본 기자들이 경찰서에 와서 저희하고 같이 취재를 한 적이 많습니다. 예.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그냥 한국에 대해서 왜 왔느냐 그러면 이 사건은 크기 때문에 자신들이 취재를 해야 된다.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사실 무서워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이 저런 식으로 계속 여론전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일본 내 여론을 한 곳으로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일본 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런 극우적인 언론인들이 자꾸만 저런 말을 앞으로 계속해서 내뱉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움직여서 일본 내에 많은 건전하고 이성적인 언론인들을 많이 움직여서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본 내에서 바른 말을 해서 언론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결국 저런 극우적인 언론인들이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망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보면 저 망언 밑에 숨어 있는 감정이 뭐냐면 이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이 제외돼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연히 최근에 외국을 갔다 오는데 오사카에 사시는 노인분하고 같이 우연히 공항에 만나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맥락이 굉장히 무서워요. 현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북한 정부의 돈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저 프레임을 씌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저건 정당성 없는 정부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우익의 이 이념적 가치, 즉 북한하고 문재인 정부가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른다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00년 이후에 가전에서 소니를 비롯해서 일본 전자회사들이 손을 떼면서 나타나는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반도체 이후 5G로 발전하는 데 대한 위기의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어떤 보복의 차원을 뛰어넘는 공포감이거든요. 일본 스스로의 밀실 공포감을 극복해가는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정 교수. 예, 제가 아까 그 일본 그 후지 TV의 그런 막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적지를 못했어요. 지금 단어 소개를 하고 싶은데 판넬을 비춰주시면 Man makes ma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거죠.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상당히 히트치는 영화인데요. 일본 사람들 영국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핵심 단어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을 좀 일본의 당국이나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매너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 아주 항상 적절한 걸 잘 찾아주시니까요. 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져 있는데 이것을 과연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제도 심상정 대표가 이런 부분을 청와대 회동에서 꺼냈는데 일단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건데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일본은 지금 한국을 파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자초한 일인 만큼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측과 외교 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 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현종 2차장 발언 들었는데요. 우리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양적 질적으로 검토해서 국익에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네. 심상정 대표가 저 부분을 제기를 했는데 당론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 이른바 일본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전략물자 수출 통제 예외국으로부터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일본은 지금 안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안보를 신뢰할 수 있는 나라 혹은 안보 협력국으로부터 제외하겠다는 나라와 군사정보협정을 맺고 군사정보를 교환하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예. 타당하지도 않다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더 이상 안보 측면에서 신뢰하지 않고 안보협력국에서 제외한다면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유지해서도 안 되고 저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 저게 2016년 11월 달에 맺어졌는데요. 3개월 전에 만료 3개월 전에 일방이 일방에게 통보하면 변경되거나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되고. 그렇죠. 지금 미국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맺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 이걸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쁘니까 한번 중단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가지 여론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을 했는데 과연 그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이번 경제보복이라는 상황과 맞물려서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그 협정 자체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한일 간의 협정 하나하나씩 없애는 게 좋은지 그리고 지소미아라고 하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면 일본이 더 손해일지 우리가 더 손해일지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떻습니까, 김영주 의원? 사실은 그것이 다자간에 맺어지는 우리가 앞으로는 아마 중국과 러시아 다 맺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만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단이 왜 났냐 하면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124석 중에 한 80석 이상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지금 예측은 물론 한 70석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어났던 아베의 말하자면 술책이 통해서 85석 이상 얻어서 자위대가 합법적으로 한국의 영해에 들어올 수 있는 일본군과 합쳐 공동 군사 훈련을 자위대가 한다 했을 때 국내의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여 선거 이유가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가 이제 한미일연합사가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서해안, 동해안에 자위대 우길기가 떠 있는 그 모습들 우리가 보는 것이 국민 감정 정도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예.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위 말하는 군사 정보 보호라고 하는 측면은 오히려 더 작은 의제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장성철 소장 얘기 들어볼 텐데요. 지금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결국 추경처리 본회의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장성철 소장 오늘이 시한이었죠? 네, 오늘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다음 임시국회에서 하는 걸로 또 논의해야 되겠네요? 주말에 이제 원내대표들이 또 모여서 예. 7월에 뭐 임시국회를 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합의하고 열자고 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어제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이 좀 실패한 회담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국회에 얽혀있던 것을 풀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회담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또 주말 한번 또 접촉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33개국과 군사정보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본과 한국을 관계를 지탱해줬던 거는 두 축이에요.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안보인데 이 부분이 지금 두 개의 축이 흔들린다면 일본과 정말 어떻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파국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뭐 이지스함이라든지 군사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득실을 따져서 예.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경제보복하니까 우리는 이 협정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옳지 못하다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혹시 자유한국당은 입장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일단 군사보호협정은 지금 쉽사리 어떤 조건부 폐기에 운운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 정부 들어서도 2017, 18년도 두 번 다 연장했거든요. 그거는 역설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방국가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방국가가 아닌 곳에 군사정보를 줄 수 있느냐. 예. 있고. 이거는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필요한지 일본이 더 필요한지 또는 양측이 필요한지 필요성 부분을 따져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존속시켜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위성과 이지스함 이렇게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본에 어느 정도 정보를 좀 요구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을 조건부로 어떤 경제와 연계시켜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아직은 옳지 않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무튼 파국으로 가기 전에 뭔가가 좀 나와야 될 텐데 김영준 한 가지만 좀 짚어볼까요? 도대체 아베가 노리는 최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그 이미지 실추, 예. 자기 어떤 그 사학과 연계된 스캔들을 덮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런 그 지금 현재의 그 말하자면 이제 북부 지방에서 주변으로 해서 자기가 선거운동을 하는 내용을 보면 과거의 노스탈지아를 꺼내는 거예요. 남자 중심의 마초적인. 그래서 애인 데리고 와라. 그런 사실은 불륜 조장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판에 자기가 평화헌법을 만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기 정당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토대를 쌓는 거죠. 단일 정당 예. 체제로서의. 그런 거 이상 더 좋은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위대를 정상국가로 하는 정상국가의 길로 자기가 떴다라고 하는 정치적 실익을 가지면서 자기 정당이 그걸 토대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는 거죠. 이게 하나의 자기 개인적으로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는 것이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도 왜 무리수인지 모르겠습니까만은 그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고 그게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일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